책 다 있죠? 순열 경우의 수 순열 원투 프로그램이지. 순열은 원스텝 맞죠? 저번 시간에 했어가지고. 그리고 경우의 수 투스텝까지였어요. 경우의 수는 투 스텝까지고, 그다음에 순열은 원 스텝만. 왜 그러냐면 오늘 만약에 선생님이 순열 조합이랑 행렬을 다 나갔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숙제해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질문 먼저 받을게요. 경우의 수 64, 65. 9번이에요. 9번. 그다음에 66, 67. 13번. 16번. 그다음에 68, 69. 없으면 70, 71. 32번. 72, 73. 38. 응? 38. 그다음에 74, 70. 41번. 41번. 그다음에 투스텝은요 한 번에 질문 따로 받을게요. 일단 그다음에 순열 원스텝 82, 83. 없으면 84, 85. 86, 87. 22번. 22. 88, 89. 27. 27, 28 또. 있어? 27, 28 말고 없죠? 그다음에 90, 91. 38, 40. 38, 40. 그다음에 92, 93. 49. 49. 44번. 44, 49. 그다음에는 없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먼저 질문하고 그다음에 조합. 자, 65쪽에 2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동시에 3개 던져서 적어도 1개의 주사위. 적어도 1개의 홀수. 뭐 하면 돼? 전체에서 적어도 아니고 빼면 돼. 짝 3개는 짝짝짝. 그러면 전체는 몇 개야?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그죠? 짝은 하나의 주사위에서 짝수 나오는 게 몇 개야? 3개죠. 3, 3, 3이지. 빼시면 나오죠. 다음에 13번.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틀렸어요. 답이 얼마인데? 답이 180인데 제가 계산하면 199 나오는데. 계산 다시 하세요. 네. 13번. 한 벌의 카드에는 붉은색과 검은색 카드가 각각 적힌 25장이 들어있어요. 문자 A가 적힌 붉은색, 검은색 카드가 4장씩 들어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붉은색, 검은색, 붉은색이 25, 검은색이 25인데 A가 적힌 붉은색은 4개. 여기도 A가 적힌 검은색도 4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벌의 카드에서 한 장을 카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두 번째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는 붉은색. 자,
첫 번째는 붉은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두 번째는 A가 나온다. 그럼 첫 번째는 붉은색 나와. 그럼 두 번째 A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붉은색이니까 처음에는 25가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A인데 A가 붉은색 A가 있고 검은색 A가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붉은색 나오고 두 번째 붉은색 A인 게 4개죠. 그 다음 첫 번째 붉은색인 거 25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색인 거 A가 4개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4가 각각 2개씩 있죠. 그래서 총 200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이제 질문 누구니? 동료왕 있어? 분명히요. 1번이야 2번이야 질문? 2번. 2번이죠? 네. 자 A 플러스 B 제곱하면 항 몇 개 나와요? 제곱 이거 3개나. 항 3개 나오죠. 여기는 항 몇 개 나와? 2개죠. 네. 곱하면 몇 개야? 6개. 6개. 다음 P 플러스 Q 플러스 R 하고 C 플러스 D 요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 6개 나오죠. 6개랑 6개. 지금 여기에 동료항이 있냐고? 분명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죠. 항 6개. 항 6개는 몇 개야? 예. 12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32번. 32번. 이것도 왜 틀렸나? 100원이 1개, 50원이 2개, 10원이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지불 방법의 수. 자, 100원 1개. 그럼 1 플러스 1. 50원 2개. 2 플러스 1. 10원 3개. 3 플러스 1. 이게 전체죠. 네. 그죠? 그러면 단 0원을 지불하는 거 제외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얼마? 2, 3, 4 곱하면 24 마이너스 1하면 23이 되겠죠. 자, 금액은요. 금액은 50원 2개가 100원 하나랑 겹치죠. 금액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을 하라고. 그럼 50원이 총 몇 개가 돼? 4개. 4개가 되고 10원은 3개잖아. 10원은 50원을 넘어설 수가 없지. 10원 5개 이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50원 4개니까 4 플러스 1. 10원 3개니까 3 플러스 1. 여기서 0원 제외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19가 되겠다. 그 다음에 38번. 자,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27개가 있대요. 그렇겠죠. 3, 3, 3이니까. 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는 구하라. 자, 1 다음에는 3이 와야 돼. 2 바로 다음에는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어요. 3 바로 다음에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네. 그죠? 그러면 자 하나씩 해보면 되죠. 자 100의 자리 숫자가 1이야. 1 다음에 뭐야 무조건? 3이죠. 그럼 10의 자리는 1이죠. 무조건 3. 그죠? 3 다음에는 뭐뭐 올 수 있다고 했어?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2야. 2가 오면 1 아니면 3이죠. 1 다음엔 무조건 3이야. 3 다음엔 1이거나 2거나 3이죠. 100의 자리가 3이야. 3 다음에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지. 1 다음엔 반드시 3이 오죠. 2 다음엔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지. 3 다음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13개. 두 번째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숫자를 만든다. 이때 만의 자리 숫자와 5자리 숫자야.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같은 경우. 자, 그럼 1부터 해봅시다. 1이면 만의 자리랑 1의 자리 무조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1 다음에 둘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2 아니면 3이지. 그죠? 그 다음에 2가 왔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3이죠. 1 아니면 3이잖아. 그죠? 1 다음에 오는 건 2 아니면 3이지. 그 다음에 무조건 얘는 무조건 1 와야 되잖아. 이렇게 1, 2, 1, 2, 1 하고 1, 2, 1, 3, 1. 그죠? 그 다음에 3이 왔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2나 1이나 2인데 마지막은 무조건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 3 오면 안 되고 마지막이 1이니까 반드시 얘는 2가 와야 되는 거죠. 1, 1이 오면 안 되잖아. 연달아 쓰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3이 왔어. 그럼 여기는 1 아니면 2죠. 그럼 여기도 2 아니면 3이죠. 1, 1이고 2 오면 얘는 3 아니면 1 와야 되는데 1이 오면 안 되죠. 끝에가 1이면 되니까 3,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죠? 그럼 숫자 1, 2, 3이니까 3개. 그래서 18개가 되겠다. 41번 5명의 학생이 각자 자신의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 놓았다. 너 1-2 책 있어? 소율이? 응. 그거 끄내 그러면. 75쪽에 41번이야. 5명의 학생이 각자 자신의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 놓았다. 임의로 모자를 다시 가져갈 때 5명 모두가 다른 학생의 모자를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A, B, C, D, E라고 할게. 그러니까 A는 자기 모자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러면 A 모자를 가져갈 수 있는 건 B, C, D, E지. 하나만 할 거야. 하나 해서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럼 B가 여기 B야.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거 A C D 2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거 B, A 했으니까 C, D인데 C 못 가져가잖아. 그럼 뭐랑? D랑 2죠. 그럼 이제 B, A, D 했으니까 C, 2만 남는데 C, 2니까 얘가 무조건 2고 얘가 C여야 되죠. 그래야 자기 거 안 가져가잖아. B, A, 2면 C, D가 남죠? 그럼 얘가 C고 얘가 D여야 되죠. 그 다음 C 왔으니까 A, D, 2잖아. 그럼 A, D, 2. B, C, A 왔으니까 D인데 D 거꾸로 해야죠. E, D로. B, C, D니까 A, 2지. A, 2니까 E, A가 돼야 되고. B, C, 2니까 A, D니까 A, D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 다음 D는 B, D 왔어. C 오면 안 되니까 A 아니면 2밖에 안 되고요. B, D, A, D, D, A니까 C, E 그러면 E, C가 돼야 돼. B, D, E니까 A, C니까 얘는 둘 다 상관없죠. A, C 와도 되고 C, A 와도 되겠네. 그다음 E가 왔으니까 B, E 오면 A, C, D죠. A, C, D니까 A랑 D밖에 안 되고 그러면 C, D니까 C 오고 D 와야 되고 그 다음 D, B, E, D니까 A, C죠. A, C 상관없죠. A, C 와도 되고 C, A 와도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1가 몇 개? 4개. 그래서 44. 그 다음에 순열 22번. 86쪽에 22번입니다.
자, 남학생 4명이 있고요. 여학생 3명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의자가 몇 개? 의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여학생끼리 이웃 안 된다. 그럼 지금 7명이잖아요. 그럼 남자 4명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냥 끝에 여기네. 여기 남자 1, 2, 3, 4. 그죠? 그럼 남자를 일렬로 일단 배열을 하고, 그죠? 그럼 의자 앉을 수 있는 게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돼. 이거 4팩 곱하기 5P3이에요? 네. 4팩 곱하기 5P3 해서 맞았어? 네. 헷갈리긴 하겠다. 이 의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여기 의자 앉았어. 이렇게 의자 앉은 거야. 여기 지금 남자애들 앉힌 거야. 그러면 얘네를 빼고도 여기를 빼고도 자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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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근데 어쨌든 여자애들끼리만 이웃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자애들은 3명이고 자리는 5자리. 남자애들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어. 그죠?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5P3이야. 여자를 일단 일렬로 남자를 일단 일렬로 배열해요. 그게 4팩토리야. 거기에서 여자애들을 5자리 중에 3자리를 선택해서 나열. 그래서 퍼뮤테이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 60 곱하기 24니까 1440. 그다음에 27번. 자, 요런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그럼 이걸 다 반대로 쓰시면 돼요. 전체에서 요거의 반대가 뭐야? 양쪽에 자음 오면 되지. 한쪽 끝에만 모음, 이쪽에만 모음, 이쪽에만 모음 오는 거니까 둘 다, 양쪽에 둘 다 자음 오게 하면 그거의 반대급부가 되죠. 그거 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는 얼마야? 6팩토리얼이죠. 6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거기서 양쪽에 자음 오는 거야. 자음이 몇 개야? 4개죠? 그죠? 양쪽에 자음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잖아. 그리고 배열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2개를 선택했어. 그럼 양쪽에 지금 예를 들면 ST 이렇게 왔어. 그럼 나머지 몇 개야? 4개지. 그 일렬로 배열. 4팩토리얼. 그럼 계산하면 12지. 24. 12 곱하기 24 얼마야? 280. 288이야? 빼면 얼마야? 472? 432? 432? 그 다음에 28번. 서로 다른 7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 이게 똑같은 거죠? 이번에 양쪽 끝이 모음이면 되겠네. 전체에서 양쪽 끝에 양쪽 끝 모음. 그게 4320인 거잖아. 그럼 전체가 얼마야? 서로 다른 7개니까 7팩토리얼이죠. 거기서 양쪽 끝에 모음이니까 모음의 개수를 n개라고 할게요. 모음을 n개. 그러면 np2가 되겠지. 얘랑 똑같이 할 거면. 얘 지금 자음의 개수에서 2개 한 거니까 모음 개수를 n개라고 하면 n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야 돼. 그죠?
그러면 그거 두 개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가 몇 개야? 5개니까 5 팩토리얼. 그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4320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7 팩토리얼이 얼마야? 720에서 7 곱하면 얼마야? 5040? 5040에서 4320 빼면 얼마냐? 720이야? 720이 NPE 곱하기 120이지. 그죠? 그럼 120 나누면 얼마야? 6. 그럼 n에서 두 개 선택해서 6은 얼마야? n이 3이네. 그럼 모음의 개수가 3이야. 그죠? 그럼 자음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 전체가 몇 개야? 7개인데 모음이 3개면 자음은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38번. 자, 7개의 숫자 1, 2, 2, 3, 3, 3, 3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어떻게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어떻게 해? m개가 예를 들면 1이 m개야. 2가 n개야. 그리고 3이 p개야. 이렇게 있어. 근데 m하고 n하고 p를 더하면 10이야. 만약에 1이 m개 있어. 예를 들면 뭐 m개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n개가 있어. 3이 p개가 있어. 뭐 111, 뭐 2222, 333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1이 3개 있잖아. 그럼 3팩. 2가 4개 있잖아. 4팩. 3이 3개 있잖아. 3팩. 전체 몇 개야? 10개. 그래서 10팩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원래 문제는 1이 1개 있으니까 1팩이죠. 2가 2개 있으니까 2팩. 3이 4개 있어. 4팩. 다 몇 개야 전체? 7개죠. 7팩. 2팩 4팩분의 7팩이니까 위에 4팩이랑 약분하면 7, 6은 남죠? 밑에 2, 1이지? 그럼 21 곱하기 5 하면 105. 그 다음에 40번. SCHOOL 6개의 문자를 모두 써서 일렬로 나눈 것 중에 자음 순서가 SCHL이야. 그러면 얘는요, 얘를 이 순서대로 나오게 하려고 이 SCHL을 각각 SCHL을 별이라고 치워놨게. 그럼 얘는 뭐냐면 별, 5,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왜냐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얘를 약간 컨비네이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예를 들면 뭐 숫자가 있는데 그걸 크기 순서대로 나타나게 한다거나 중복되는 걸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면. 그러면 얘를 별로 놓으면 별 4개랑 동그라미 5 2개가 남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팩, 2팩분의 6팩이 돼. 그러면 SCHL은 어차피 여기서 SCHL 내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SCHL 요 순서대로 하나만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LCHS 순으로 오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해도 돼요. 왜? 어차피 그거 하나만 나오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4팩, 2팩분의 6팩이니까 얼마입니까? 15 432 65잖아. 65 나누기 21이니까 3, 5, 15. 선생님, 네. 근데 자음 순서가 SCHL이라 했으니까 SCHL 그 사이에 5값을 쓸 수도 있죠. 그거 합쳐서 한 거예요. 그래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 그 경우를 다 포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1, 2, 2, 3,
35. 얘를 5개의 숫자를 모두 써서 1년에 나타나는 것 중에 홀수의 순서가 135. 135. 그럼 135를 어떻게 하면 돼? 별로 치환을 해요. 그럼 얘도 별별별 둘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3팩, 2팩분의 5팩 하면 135 순서가 그냥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된다. 그러니까 안 졸잖아. 따뜻해봐. 다 자지 지금. 안 그래도 아는 내용이. 다음에 44번.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게 모두 몇 가지냐? 그러면 여기에 다 1을 쓰시고, 자, 얘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여기로 가는 거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2야. 그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올 수 있고 요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얘랑 오면 세 가지가 되죠. 그리고 얘랑 더해서 여기는 네 가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얘는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오지. 그럼 얘가 2가 돼. 그럼 얘랑 하면 여기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여기까지 오겠죠. 어차피 한 가지밖에 못 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여기가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하나인데 얘가 지금 여기 오는 게 여기가 안 그어져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건데 여기가 있으니까 얘랑 더해서 5가 되고요. 4랑 5랑 더해서 얘는 9가 되지. 그럼 여기서 3이랑 9 더하면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서 4까지 왔는데 얘랑 얘 더해서 16이 돼. 그래서 1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 자,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방법. 그럼 얘는 지금 내가 만약에 1, 2 이렇게 놨어. 1, 2, 3, 4, 5, 6 이렇게 놨어요. 이거 바꾸면 이거 바꿔봐. 그러면 1, 2, 3, 4, 5, 6이지. 근데 이거 돌리면 결국에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똑같지. 그죠? 맞죠? 그러면 얘는 요거랑 다른 게 요거 이 꼭지점을 걸쳐서 요렇게 요러면 다르지.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밖에 없어요. 얘는 다르게 하는 게. 그래서 얘가 지금 6명이잖아. 원순열은 n-1팩이잖아. 그죠? 6명이니까 5팩토리얼이죠. 그게 다른 경우가 몇 개야? 2가지죠. 그래서 240.
좀 힘들겠지만 오늘 선생님이 최대한 조합이랑 행렬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책 나중에 있는 뒤에 있는 투스텝이랑 그 다음에 조합이랑 행렬은 원스텝 투스텝 해가지고 조합 원스텝. 다음 시간에 그렇게 조합 원스텝 행렬 조합 행렬 원투스텝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풀어와서 질문 다 하세요. 투스텝이든 원스텝 알았죠? 자 조합 봅시다. 자 조합은요 선생님이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한다 그랬어요. 순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열은 자격이 다른 회장 부회장 뽑는 느낌이야. 4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거야. 근데 조합은 어떤 느낌이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선택만 하는 거예요. 나열은 안 해. 그러니까 뭐가 상관이 없어? 선택만 해. 선택 후가 아니야.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건 나열하는 건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4명 중에서 뭘 뽑는 거냐면 대표 2명 뽑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이야. 숫자 3개를 뽑았어. 그럼 1, 2, 3이랑 1, 3이랑 2, 1, 3, 2, 3, 1, 3, 1, 2, 3, 2, 1이 얘는 순열에서는 6가지예요. 순열로 봤을 때 조합은 한 가지야. 1, 2, 3이나 1, 3이나 2, 1, 3이나 2, 3, 1이나 3, 1이나 3, 2, 1이나 그러니까 결국에 6에서 뭘 나눠? 요거를 나눈 거야. 6을. 예를 들면 순열은 뭐야? 3개 중에 뽑았잖아. 그럼 3팩이야? 이게 순열이야? 조합은 순열에서 이거에 뽑은 거에서 3팩을 나누는 거야. 이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NCR이 얘는 컨비네이션이라는 약어를 쓰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NCR은 R팩분의 NPR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NCR에다가 R팩을 곱해요. 그게 NPR이야. 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 그리고 나서 R개 뽑았죠. 그걸 일렬로 배열해. 그럼 R팩이죠. 그래서 NCR 곱하기 R팩이 NPR이야. 그럼 NCR은 어떻게 돼 있어? 이 R팩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CR이 R팩분의 NPR이야. 근데 NPR이 뭐였는지 알아? NPR 뭐였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순열 돌아가 봐. 순열 80쪽 80쪽 오세요. 80쪽 오시면 NPR이 N- R팩분의 뭐야? N팩이죠? 그죠? 그럼 얘는 N-R팩 R팩 분의 N팩이 되는 거야. 이게 NCR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 돼. NCR이든 NPR이든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 이걸 써먹죠. 얘를 외우면 여기다가 R팩 곱하면 NPR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더 복잡하잖아. NCR은 이걸로 외우는 게 더 복잡하니까 NPR을 외우세요. N-R팩분의 R팩이야. 얘에서 얘 뺀 거 분해 그 다음에 요거 팩토리얼이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NC0 NC0은 1이고요 NCN은 1이야. 퍼미테이션이랑 컨비네이션이 다른 게 뭐냐면 6P3은 그냥 6 곱하기 5 곱하기 4거든요. 근데 6C3은요 뭐야? 얘에서 얘를 어떻게 빼? 그럼 얼마야? 3팩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R팩 얼마? 3팩 분의 뭐야? 6팩 6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6C3이라는 거를 저거랑 해가지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3팩토리얼 분의 6P3이잖아. 그럼 얘는 위에 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 맞죠? 밑에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죠? 그럼 얘 밑에 요 뒤에 거의 팩토리얼 분의 앞에서 얘에서 얘 개수만큼 3개씩 1씩 빼서 개수만큼 해주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7C2는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거든요. 그죠? 근데 7C5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그것분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뭐가 날라가? 얘가 날라가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 얘랑 같죠. 그래서 NCR이 있으면 NCR이랑 NCM-R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무조건 N이 나와야 돼. 예를 들면 12C2가 있어. 그럼 얘랑 같은 게 뭐야? 12C1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문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분할 분배랑 도형의 개수는 문제 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로 넘어오세요. 자, 102쪽 1번. 자, OCO NCN은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그랬어요. 얘 뭐야? 5팩분의 5팩이잖아. 그러니까 1이죠. 그 다음에 10C9 10C9는 뭐랑 같아? 10C1이랑 같아. 10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3번 15C 13이야. 그럼 얘는 뭐랑 같아? 15C 2랑 같아. 그럼 2 곱하기 1분의 15 곱하기 14니까 15 곱하기 7이 얼마죠? 105. 그 다음 20C 18은 20C 2랑 같죠? 그럼 190 380 나누기 2니까 190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거 안 지운다. 이걸로 할 거니까. 자, R 곱하기 NCR이 N 곱하기 N-1C R-1이랑 같은 거를 증명하래.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할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럼 NCR이니까 R 곱하기 NCR이 얼마야? N-R팩 곱하기 R팩 분의 N팩이야. 는 N 곱하기 N-1C R-1이야. 얘는 지금 여기가 N하고 R이기 때문에 N-R팩이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N-1에서 R-를 빼면 얼마야? N-R팩이죠. 그거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니까 R-1 팩토리얼. 그거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N-1 팩토리얼이 돼. 그러면 잘 봐. 이게 R이야. R팩이야. 얘는 뭐야? R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지. 앞에 R이 있어. 하나 약분되죠. 그럼 뭐가 돼? R-1 팩토리얼이 돼. 그거 분의 N 팩토리얼이 돼. 는 얘가 N-1팩이야. 근데 앞에 N이 곱해져 있어.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얘랑 얘는 같게 돼요.
혹시나 졸리시면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6번 집합 A가 1, 2, 3, 4, 5, 6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원소의 개수가 3. 그럼 원소의 개수가 3이라는 건 1, 2, 3을 선택하든지 1, 2, 4를 선택하든지 1, 2, 5를 선택하든지 이 6개 중에 3개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택만 하면 돼. 어차피 1, 2, 3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면 우리 집합 안에서 와 집합을 안 배웠구나. 집합이라는 거를 하면 집합 안에 이 원소 ABC가 있으면 여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ABC든 ACB든 BAC든 BCA든 CAB든 나중에 우리 2학기 거 공수수를 배울 때 집합을 할 건데 요 안에 있는 이 집합 안에 요 들어있는 거를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웠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배워.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 집합이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 원래 집합이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 경우에서 순열조합. 그리고 이게 원래 순열조합이 어디 있어? 원래 공통수학 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2, 그러니까 원래 수하 원래 2학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는 지금 적합하지 않은 문제죠. 왜냐면 공수 1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집합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굳이 안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개정전 문제라서 그래요. 자, 10개 프로야구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해. 그러면 그냥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매칭시키면 되는 거야. 어? 예를 들면 뭐 하나랑 롯데랑 매칭을 해. 그럼 생각해봐. 하나랑 롯데랑 니들이 봤을 때 내가 예를 들면 하나랑 롯데 내가 하나랑 롯데야. 근데 하나랑 롯데를 외부 사람이 봤을 때 하나랑 롯데랑 경기하나 롯데랑 하나랑 경기하나 똑같은 경기죠. 그래서 중복되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쓰여요. 매칭 수 정할 때 경기 수 정할 때 커뮤니케이션 써요. 커뮤니케이션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 롯데 경기는 한 경기야. 하나랑 롯데 경기하는 걸 롯데랑 하나 경기하는 게 다른 경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복되는 걸 나눠줘야 돼서 커뮤니케이션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자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해. 악수를 하는 횟수가 45회야. 그러니까 2명이 N명 중에서 2명을 짝지어가지고 악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우랑 하나, 지우가 나랑 하나 똑같은 한 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중복되는 걸 나눠줘야 돼. 그게 얼마나 소리야? 45라는 거야. 그러면 뭐 연속한 두 개의 숫자 MP2가 90이어야 되는 거잖아. 연속한 두 자리 숫자의 곱이 90인 거. N이 10이죠. 718번. 자, 남자 4명, 여자 6명 중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 너무 쉽잖아. 남자 4명 중에서 2명 뽑고요. 여자 6명 중에서 3명 뽑아. 그거 곱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자, 10번. 특정 조건이 있는 조합에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4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는 거야. 여학생이 5이고요. 남학생이 4이야. 그 중에 대표를 4을 뽑아. 그랬을 때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야. 자, 여학생을 남학생에서 뽑을 수 있어? 못 뽑죠? 그럼 여학생에서 2명 뽑는 거야. 5C2.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야. 4C2. 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남학생을 적어도 1명. 남학생을 적어도 1명이라는 거 1명 뽑아야 되고 2명 뽑아야 되고 남학생 몇 명이야? 4명 뽑아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 전체에서 여학생만 뽑는 거 빼면 되지. 여학생 4명 뽑는 거 빼면 되잖아. 전체가 몇 명이야? 9명 중에 4명 뽑는 게 전체예요. 그죠? 9명 중에 대표 4명 뽑는 거잖아. 5 더하기 4, C 4 빼기 여학생이 몇 명이야? 5명. 여기서만 대표 4명 뽑는 거 빼면 무조건 남자 1명은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지를 쓰시는 거예요. 어? 이것만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9C4가 왜 나왔고 5C4가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야. 3번.
여학생 한 명과 남학생 한 명을 반드시 포함. 그럼 얘는 뭐해?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학생 한 명이랑 남학생 한 명을 반드시 포함이야. 그럼 얘는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학생 한 명, 남학생 반드시 포함. 아, 얘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전체에서 남학생 아무도 안 뽑고 여학생 아무도 안 뽑는 걸 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남학생에서만 4명 뽑거나 여학생에서만 4명 뽑는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그걸 다 빼버리면 무조건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은 무조건 들어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남학생만 뽑거나 여학생만 뽑는 걸 다 빼면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은 반드시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9C4에서 5C4 플러스 4C4. 그럼 이게 얼마야? 5, 1, 6이죠? 9C4 얼마였죠? 126. 126 마이너스 6이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남학생 넷, 여학생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방금 이 문제죠.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이니까 전체 10C4 전체에서 뭐 남학생에서만 4명, 그다음 여학생에서만 4명. 이거 빼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특강 시간표가 어떻게? 우리 아까 몇 시에 시작했니? 잠깐 6시 시작했죠. 25분. 1시간 25분. 아닌가? 1시간 30분인가? 1시간 30분 하고 5분 쉬고 9시까지입니다. 쉬는 시간 5분입니다. 저번에도 5분이었어. 몇 시부터 6시에서 7시 반까지겠죠, 그러면? 7시 반까지 하고 5분 쉬고 그 다음에 9시까지. 빡세지만 3주에 해야 된다는 거 자체도 살인적인 스케줄이죠. 어차피 여러분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자, 수지와 민우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수지, 민우, 그 수지랑 그 민우가 7명. 우리 선배님인데 고등학교 선배.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요. 수지와 민우를 모두 포함. 수지랑 민우는 포함이야. 그러면 얘는 뽑을 필요 있어 없어? 이미 포함이니까. 뽑았다 생각하면 몇 명 남어? 5명. 원래 몇 명 뽑기로 했죠? 3명 뽑기로 했죠? 근데 얘 2명 뽑았으니까 몇 명만 뽑으면 돼? 1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수지와 민호를 포함해서 3명이니까 수지랑 민호는 뽑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7C3인데 수지 뽑았죠? 민호 뽑았죠? 그럼 얘는 5가 되는 거야. 뽑았으니까 얘 2명 빼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5C1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수지와 민호를 포함 안 해. 아예 여기 뽑는 애들에서 나 3명 뽑을 건데 수지 민호 안 뽑으니까 아예 처음에 인원에서 빼버려. 5C 3이 되겠죠. 7C 3이었는데 수지 민호를 전체 인원에서만 빼는 거야. 여기서 뽑는 거에서는 어차피 여기에 탈락이니까 여기선 들어갈 수도 없죠. 그죠? 그 다음 수지와 민호 한 명만. 그러면 수지만 뽑던가 민호 안 뽑고 수지를 안 뽑고 민호만 뽑던가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민호만 뽑는 거 전체가 몇 명인데 일단 수지 민호를 다 제껴. 수지 민호를 다 일단 제껴야지. 그럼 몇 명이야? 5명이죠. 그죠? 5명. 수지 민호를 일단 빼놓고 민호만 만약에 민호만 뽑는다. 그럼 몇 명? 5명 중에 수지는 일단 뺐고요. 안 뽑을 거니까 6명 중에 3명일 거란 말이야. 근데 민호를 뽑았잖아.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도 빼야 되고 뽑는 애에서도 빼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수지만 뽑더라도 똑같죠. OC. 이해돼요? 이해하고 있니? 이해가 안 됐지? 내 질문을 안 해. 설명해줘 선생님한테. 어떻게 알까? 눈 보면 알아. 눈 보면. 이해하면 선생님이랑 눈을 컨택을 한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면 뭔가 리액션이 나오거든. 전혀 리액션이 없어. 아니 일요일날 저녁에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이해 못하고 얻어가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 소율아. 그게 선생님은 안타까운 거야. 얼마나 오기 싫었을 텐데 이거 와가지고도 공부하고 가는 거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세요. 18번 분류를 통한 조합의 수.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그때 세 수의 합이 홀수야. 세 수의 합이 홀수. 세 수의 합이 홀수야. 그럼 뭐뭐뭐 홀홀홀 홀홀홀. 그 다음 짝짝홀. 그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짝짝홀, 짝홀짝, 홀짝짝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왜? 이게 뭐야? 1에서 10까지잖아. 그럼 짝이 몇 개야? 5개죠. 홀은 5개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 여기 홀 5개에서 홀 3개를 그냥 선택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순서가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5C 3이 돼요. 짝짝홀은 짝 2개, 홀 하나야. 홀 하나, 짝 2개. 그러면 5C 2고 홀은 5C 1이 되겠죠. 왜 얘가 각각의 경우니까 얘는 2개는 더해 주셔야죠. 순서는 상관이 없고 경우 크게 큰 가지수로 경우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해서 해야 되냐. 컨비네이션은 선택이거든. 나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107쪽에 22번.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하여 첫 번째 수부터 차례로 A1, A2, A3 해서 A6까지 그랬을 때 조건 A2, A3, A5 A2, A3, A5 그다음에 A1, A4 이렇게 있어요. 1부터 6까지 첫 번째 수부터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A2, A3, A5가 있잖아. 얘를 뭘로? 순서대로. 지금 보시면 크기 순이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땐 만약에 내가 여기서 2랑 3이랑 5를 뽑았다고 해봐. 2랑 3이랑 5를 뽑았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3, 2, 5를 뽑으면요? 이거 순서대로 내가 뽑았는데 5, 3, 2가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컨비네이션이라는 마법은 얘를 뽑잖아? 5, 3, 2를 뽑아도 큰 순서가 자연스럽게 나가게끔 배열을 해줘요. 그게 컨비네이션의 장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랑 이런 순서 껴맞추는 거 할 때는 무조건 컨비네이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알아서 여기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6시 3월 해서 여기서 3개를 뽑아서 여기 했지. 그럼 요 안에 이제 몇 개 남아? 3개 남죠. 그 3개 남는 거에서 2개를 뽑으면 알아서 순서가 배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얘랑
연달아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되겠어. 그 다음에 2번. 자,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10보다 작은 숫자 3개인 거죠. 그때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A, B, C래. 이때 세 자리 자연수 중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아. 500보다는 크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자연수 K라고 하면 700보다 작아. 그러면 첫 번째 A가 5일 때 A가 5면 BC는 당연히 5보다 작겠죠. 그죠? 그러면 이 BC를 하려면 내가 이거 숫자를 다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뭘 써서? 컨비네이션을 써서 5보다 작은 자연수가 431. 그럼 4개 중에서 그냥 2개 선택하면 BC에 그냥 알아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A가 6이야. A가 6이면 B랑 C는 6보다 작겠죠. 6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럼 5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놓으면 B랑 C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자동으로. 네? 그럼 얘랑 얘는 경우가 다른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해줘야죠. 4C 더하기 5C 이래야 되겠지. 그 다음에 26번 함수를 안 배웠잖아. 함수를 안 배웠잖아. 함수를 안 배웠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자, 간단하게 함수를 잠깐만 설명할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깐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게 있고 B가 있어요. 요게 fx야. fx라는 함수가 있으면요, 얘 x에서 y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리모컨 있죠. 리모컨에 내가 버튼 누르잖아. 그럼 내가 버튼 하나 눌렀을 때 그 동작을 하죠. 내가 X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Y라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나 전자기기에나 이런 것들 무조건 다 함수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이 들어가면 반드시 리액션이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A가 들어가잖아?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가, fx라는 데 들어가. 그럼 fa라는 건 반드시 b라는 걸로 도출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가 뭐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는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게 함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A, B, C가 있고요. 여기에 1, 2, 3, 4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는 1이 가고 B가 2가 가고 C는 3이 갔잖아? 얘는 함수예요. 얘는 함수야. 근데 아니? 왜 고개 숙이고 있어? 함수 다 알아? 왜 안 봐? 이 문제 풀 줄 알아? 나 그냥 문제 풀어도 돼? A야, 너 알아 이거? 함수? 알아? 아는데 이거 문제 읽고 있어. 그래, 문제 풀어 그럼 너. 자, 그럼 1, 2, 3이 있어요. 자, 여기 A, B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을 A로 보내고 2를 A로 보내고 3을 B로 보내도 얘는 함수예요. X의 하나가 무조건 Y에 대응이 되면 무조건 이걸 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 얘는 대응을 안 했어.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X에서 이렇게 해도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함수가 아니에요.
x가 두 가지를 동시에 눌렀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눌렀을 때 두 가지의 동작이 나오면 안 돼. 예를 들면 뭐야? 리모컨 한 버튼 하나 눌렀어. 두 가지 동작이 실행이 돼. 이거 고장났다고 하죠. 그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함수가 아니야 이거는. 오케이? 그런 게 함수인데 그 함수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뭐냐면 자 1, 2, 3이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1이 A를 가고 2가 C를 가고 3이 B를 가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 그래. 그러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라 그래.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1, 2, 3이야. 얘가 A, B, C, D야. 자, 요거야. 이거는 1대1 함수예요. 얘는 1대1 함수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야. 근데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얘는 1대1 대응이야. 뭐냐면 자, 내가 얘로 갔잖아.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갔어. 갔어? 돌아올 수 있어. 갔어? 돌아올 수 있어. 갔어?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올 게 없어. 그럼 1대1 대응은 아니야. 얘는 1대1 함수야.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해. 어차피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해도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냥 대충 조금이라도 알으라고. 함수랑 이게 도대체 뭔데? 그거라도 알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x에서 x로의 함수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x가 1, 2, 3이 있어. x에. 그게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라니까 얘도 1, 2, 3인 거야. 그러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1, 2, 3이야. 2가 대응될 수 있는 건 1, 2, 3이야. 3이 대응될 수 있는 것도 1, 2, 3이야. 함수는 뭐냐면요. 그냥 x가 y로 하나만 가면 돼. 1이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3개죠. 2가 대응될 수 있는 게 3개죠. 3이 대응될 수 있는 게 3개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얘는 3의 세제곱기가 돼. 이게 함수의 개수예요. 그 다음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은요 뭐냐면 자 내가 1이 a로 갔잖아. 그럼 2랑 3은 a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3개야. 1이 갈 수 있는 건 1, 2, 3, 3개야. 그럼 내가 만약에 1이 1로 갔어. 그럼 2가 될 수 있는 건 2가 갈 수 있는 건 2랑 3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3은 얘네 둘이 가는 거 못 가. 그러니까 하나야. 얘는 뭐가 되냐면 3 팩토리얼이 돼.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고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fx는 x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1이 1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fx가 x면 안 된다고. 1이 들어가면 f1이 나오면 안 된다. f1이 1이 나오면 안 된다고. 1이 1을 들어갔어. 여기 fx잖아. 여기 1 들어갔어. 그게 1이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1은 뭘로 밖에 못 가? 2랑 3밖에 못 가. 무슨 말인지 해? f1이 2야. 2가 되거나 f1이 3이야. 그 다음에 2는 2로 못 가죠. 그럼 1 아니면 3인데 얘가 3이 와야지. 왜? F3은 3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3이 오면 안 되잖아. 2, 3, 1 아니면 3, 1, 2밖에 없어. 그래서 몇 개? 2개야. 다에 해당하는 게 2개입니다. C는 2개. 집합 x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을 때 함수값도 작아. 그럼 얘 어떻게 한다 했어? 그냥 순서대로 크기대로 배우라는 건 뭐야? 그럼 3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밖에 없어요? 3, 2, 1이죠? 하나. 이게 라.
가, 나, 다, 라. 가는 27, 나는 6, 다는 2, 라는 1. 또 함수야. 씨. 자, x가 1, 2, 3, 4야. 1, 2, 3, 4. 그다음에 y가 1, 2, 3, 4, 5, 6, 7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 자, f2가 3이야. f2는 3이니까 얘는 일단 f2는 3이야.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여기가 될 수가 없어요. 1은 4, 5, 6, 7로 가면 안 된다고. 왜요? 얘가 4로 가는 순간 3이 2로 가거나 1로 가면 이걸 만족하지 않죠. 그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룹은 이걸 세모라고 할게. 세모에 있는 그룹은 여기로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룹은 여기로만 가야 돼. 그래야 평화적으로 되죠. 얘가 여기로 가면 얘는 무조건 얘 두 개 중에 하나는 일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얘가 만약에 6이야, 얘가 1이야. 그럼 함수 F1하고 F6이 그대로 F1이 F6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놀고 얘는 여기서 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F1은 F1이 될 수 있는 건 1, 2 중에 하나를 뽑는 거야. 그 다음 F3이랑 F4가 될 수 있는 건 F3이랑 F4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4, 5, 6, 7에서 두 개 뽑으면 이렇게 정렬이 된다고. 어차피 컨비네이션을 쓰면 순서대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F3이 4를 뽑았어. 그 다음에 F4가 6을 뽑았어. 혹은 F3이 5를 뽑고 F4가 4를 뽑아도 F3이 4, F4가 5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F3, F4는 이렇게 뽑아놓으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4, 7을 뽑았어.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얘는 F3이 되고 얘는 F4가 되는 거라고. 컨비네이션을 쓰면. 그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순서 없이 상관없이 컨비네이션을 썼을 때 내가 숫자 그냥 여기서 랜덤으로 두 개를 뽑아.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5, 7을 뽑아야 되고 4, 7을 뽑아야 되고 4, 6을 뽑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작은 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F3으로 가고 큰 게 F4로 가는 매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얘야. 그래서 얘가 2C1, 4C2니까 얘 동시에 일어나도 되죠? 그죠? 2 곱하기 6 그래서 함수가 12개가 나옵니다. 아니 어디요? 그 다음에 30번.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에서 남학생 셋, 여학생 2명을 뽑아 다음과 같이 배열하는 방법의 수. 남학생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그 다음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리고 나서 뽑은 5명을 일렬로 배열하잖아. 5명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5팩토리얼 그냥 곱하시면 돼요. 문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5C3은 얼마야? 5C2니까 5, 4, 20, 10 3C2는 3 5팩토리얼이 120인가요? 그럼 얼마야? 3600? 그 다음 뽑은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세운 게 아니야. 5C3 곱하기 3C 일단 뽑아. 뽑은 다음에 여학생끼리 이웃. 여학생 몇 명? 2명이죠.
그럼 일단 여학생끼리 이웃시키고 얘를 한 덩어리로 봐. 그리고 남학생 3명이랑 1열로 배열. 그러면 얘는 얼마야? 1442 됐다. 그다음에 자 이제 도형 문제. 잘했어. 도형 문제. 자 34번 보세요. 110쪽 34번. 평면 위에 7개의 점이 있어요. 그 중에 5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어요. 자,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들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7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이게 다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점은 직선은 점 몇 개로 만들 수 있어? 2개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점이 7개야. 그 중에 2개 선택하면 무조건 직선은 나와. 근데 서로 다른 거 구하래잖아. 그럼 여기에 중복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2점 이으면 이 직선이거든. 얘 이어도 이 직선이잖아. 결국 이 직선에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이 직선에서는 다 중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 그러면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얘 다 뺀 거야. 이 5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뺀 거야. 그럼 마지막에 뭐 해줘요? 이 직선 하나는 더 해주셔야 돼. 이게 서로 다른 직선. 그 다음에 35번. 그러니까 직선 아니면 요거 아니면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요거 나와요. 자, 얘 삼각형 만드는 건데요. 반원이 있어요. 반원 위에 지름 위에 4개의 점이 있고요. 호 위에 3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삼각형은 점 몇 개 가지고 만들어? 3개 가지고 만들어. 그럼 점 몇 개 알고? 7개니까 7씩 3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 7개 점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은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직선 위에 점이 3개면 삼각형 못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4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걸 빼주시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됩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31. 그다음에 볼록 N각형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냥 N각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N각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볼록 N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와요. 볼록 N각형이라는 건 모든 부분이 다 볼록한 거야. 다 튀어나와 있는 거야, 밖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각형도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볼록 사각형이 되는 거지. 오각형도 이것도 볼록 오각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볼록 N각형이야. 그러면 볼록 N각형이 있어. 대각선의 개수 구하래. 대각선은 꼭지점 2개 가지고 만들면 대각선 다 되죠. 맞아? 어? 예를 들면 육각형이 있어요. 그럼 꼭지점 몇 개야? 6개. 6개죠. 그럼 점 6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만들 수 있는 선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어? 변이 들어가 있어. 그 변의 개수만 빼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n개야. n개 가지고 만들면 nc2에서 n개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죠. 볼록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그러면 육각형이니까 얘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40번. 이거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평사. 평사, 직사, 정사가 이거야. 자, 봅시다. 40번. 7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 가로가 7개니 세로가 7개니? 세로가 7개네, 그죠? 1, 2, 3, 4, 5, 6, 7. 하나, 둘, 서희, 너희, 5, 6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7개고 여기 6개.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잘 보세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게 평사잖아. 그럼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있으면 무조건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세로선에서 2개 선택하고 가로선에서 2개 선택하면 무조건 평사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4x4 정사각형 4등분해서는 각각의 4등분인데 정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죠. 얘는 저거야. 얘 지금 정사각형 얘 1x1짜리. 이거 몇 개야? 16개죠. 그러니까 변 1 곱하기 1짜리가 16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2x2와 2x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3x3. 하나, 둘, 셋, 넷. 4x4. 하나죠. 몇 개야? 더하면. 정사각형은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30개. 자,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수야. 그러면 야, 직사각형도 뭐야? 가로선 2개랑 세로선 2개 가지고 하면 직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은 어차피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럼 이 안에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각형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가 아닌? 정사각형이 아닌. 그럼 걔만 빼시면 되겠죠. 30개 빼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직사각형 개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정사각형은 일일이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까지만 나오죠. 5x5까지 잘 안 나와. 사각형이 저렇게 딱 4x4가 보통 적당하죠. 5x5는 3개가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끝나잖아. 조합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 유형이 순열 조합이 문제 유형이 진짜 많아서 근데 진짜 책을 잘 만들긴 했다 이거. 본사에서 나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유형 다 있네 있기는. 자, 15명 이거 분할 분배인데요. 15명을 3조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15명을 내가 5명씩 묶었어. 얘가 5개, 5개잖아. 5명이잖아. 육안으로 구별이 가? 5명이? 한 덩어리야. 여기 5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5이야? 응? 위에서 5. 내 아파트 옥상에서 본다고 생각해. 점처럼 보일 거 아니야. 구별이 안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차피 뭐 그렇게 보면 뭐 3명, 2명, 1명 해도 똑같이 뭐 구별 안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얘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15명을 5명으로 나누면 일단 여기서 5명을 먼저 뽑아 선택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명이 돼? 10명이 되죠. 10시 5가 돼.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아? 5명이 남아. 이런 식으로 15명 중에 5명 선택. 그럼 이제 나머지 10명. 너 왜 묻니? 10명 중에 5명 선택. 그럼 이제 나머지 5명 남죠. 5명 중에 5명. 근데 얘를 셋이 구별이 안 가잖아. 구별이 안 가니까 요놈 3개를 일렬로 배열한 걸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1, 2, 3잖아. 그러니까 몇 개? 3개죠. 3개를 일렬로 배열한 걸로 나눠줘. 왜? 중복되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어차피 내가 3개 선택한 거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라는 게 없잖아. 그죠? 요게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중복되는 걸 나눠주는 거야.
이게 5명씩 나누는 거야. 이게 44번에 3번 답이겠죠. 3번. 그 다음에 447. 447로 나눠요. 그럼 15명 중에 4명을 선택해. 그럼 몇 명 남어? 11명이 남죠. 그거 중에 4명을 선택해. 그리고 나서 7명 중에 7명을 선택해. 그러면 얘가 4, 4지. 얘도 저게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얘도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줘. 얘네 둘을 1열로 배열한 걸로 나눠주는 거야. 구별이 안 돼서. 그 다음에 4, 5, 6. 4, 5, 6이면 15명 중에 4명을 그거 다 썼나 보다. 15명 중에 4명을 그 다음에 11명 중에 5명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6명 중에 6명 얘는 구별이 되죠. 어차피 4명, 5명, 6명이니까 다 다른 그룹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분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문제를 읽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잘 봐. 44번의 문제 보시면 15명을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세조로 나누는 까지 나와서 나누는 45번 보세요. 8명의 탁구 선수를 4명, 4명의 두 팀과 5명, 3명으로 두 팀은 나누는 까지 나와. 46번 둘, 3명으로 나누는 이라고 나오고 47번도 묶음으로 나누는 이라고 나와. 이것까지가 하면 분할이야. 그러면 이제 113쪽 와서 48번 보세요. 8명의 관광객을 2명씩 4조로 나누어 4곳의 호텔에 투숙. 그건 뭐야? 4곳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순서 상관있게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야. 49번 3명, 4명씩 서로 다른 세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대. 나눈 다음에 타. 그 다음 50 서로 다른 과일을 3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각 사람이 적어도 1개의 과일을 가지도록 나누어 준대. 이것도 분배. 51번 서로 다른 6개의 물건을 2개씩 3사람에게 나누어 준대. 주는 건 분배야. 나누기만 하면 분할인데.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봅시다. 48번. 문제를 읽고 저기를 해야 돼. 구별을 해야 돼요. 자, 8명의 관광객을 2명씩 내줘야. 그럼 8C, 6C, 4C, 2C야. 근데 얘가 지금 구별이 안 돼. 다 2명씩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4덩어리잖아, 크게. 4덩어리를 1열로 배열한 것만큼 나눠주셔야죠. 근데 나눴지. 여기까지 분할. 그리고 이제 어떻게? 4곳 호텔에 1열로 배열해야 되지. 곱하기 4. 아, 뭐. 마지막 유형. 자, 35분까지 쉬세요.